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선거는 참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다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계의 선거는 세상보다 훨씬 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계 선거 풍토입니다. 이게 바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지 않는 선거, 그것이 이제 각 교단마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책과 또 사람의 인품과 바르게 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교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지 않고는 한국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실현이 돼야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좋은 신문에서 성남 영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정중원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영도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또 임직식도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우선 영도교회의 역사나 또 자랑하실 만한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건 없고요. 교회가 늘 그런 것처럼 저희 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강문성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고, 그분이 27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 후로 부임해서 23년 이제 목회를 했고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자랑이라면 50년이 되는 동안 담임 목사 2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특별하게 다른 일 없이 꾸준하게 그저 말없이 성장해 온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겠습니다. 예. 성경대로 성경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말없이 꾸준하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목회자로서의 길이라고 하면은 맡겨진 약물이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고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도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임직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정말 50주년이면은 큰 행사고 이제 성경적으로는 희년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람도 있으시고 또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으시고 할 텐데, 그런 느낌 또 성도들에게 대해서 갖는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되면서 좀 성대하게 사실은 계획을 세웠어요. 외부에서 일반 가수들도 모시다가 이제 성남시와 연계해서 대대적인 공연도 계획을 했고, 또 우리 교회 자체로 이제 전직 교육자들도 전부 모셔다가 한번 행사도 할 계획도 가졌고, 그리고 성남시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도 준비를 했었고 성지순례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임직식만 겨우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어 그냥 넘어갔고, 이제 50주년 행사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나왔고 행사 잘해서 감사하고 뭐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인데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임직식이라도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목사님 자랑거리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성남교회가 사실은 성남에 정말 초창기부터 정말 그 복음과 또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강문석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할 때 성남이 그때 막 이제 광주 대단지라고 해서 이제 청계천에서 이제 철거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킬 때 이제 그때 개척이 됐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강문석 목사님이 27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쭉 성장해 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이후로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 제 그 목회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한글학교. 성남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저희 교회로 흡수 통합이 돼서 저희 교회 한글학교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용을 받지 않고 저희가 전액 다 이제 투자해서 가르치고 있고 한글학교가 지금도 아주 뭐 1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좋은 한글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복지관을 운영해서 정말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경로식당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변과 어떻든지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고 주변과 함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하대원으로 이사 오면서도 첫 번째 했던 것이 음악제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다 음악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보면 목사님께서 좀 개혁적이고 또 바른 이런 그 목회자 상을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노력했던 모습을 보거든요. 한국교회 지금 뭐 코로나19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선거는 참 많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다 좋아졌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교계의 선거는 세상보다 훨씬 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계 선거 풍토입니다. 이게 바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지 않는 선거, 그것이 이제 각 교단마다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책과 또 사람의 인품과 다르게 한 것으로서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이제 교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지 않고는 한국교회 개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실현이 돼야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고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물질 문명이 한국교회를 삼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고 교회가 물질 문명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뭐 사람들이 무슨 저한테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될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도 뭐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만, 이제 어떻든지 하여튼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교단에서 정치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가장 큰 아픔이고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정말 사심 없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를 좀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총회 이렇게 임원회라든지 총회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서 정말 잘 우리 총회부터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학교에 아마 머지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총신을 바라보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총신이 살고 지방신학교가 살려고 하면 광신, 대신, 칼신을 총신의 분교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총신, 칼신, 대신이 다 총신에 와서 함께 공부를 해서 총신 몇 회라고 하는 한 것으로 똑같이 졸업을 시켜야만 앞으로 우리 교단에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했던 대로 이미 칼신, 대신, 광신은 머지않아 학교를 문 닫아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총신도 지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지방신학교를 총신의 분교로 만들어서, 그래서 신학교부터 정비를 하지 않고는 교계에 개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교단은 소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